피트니스 업계는 참 독특합니다. 수백 명이 근무하는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 일하는 1인 기업도 아니죠. 대개 5명에서 15명 내외의 인원이 좁은 센터 안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부대끼며 지냅니다. 인간관계의 밀도가 그 어느 곳보다 높다는 뜻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리더의 성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곧 센터의 분위기가 되고 조직의 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센터 본 적 없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기구도 새 것이고 인테리어도 화려한데 왠지 모르게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고 트레이너가 자주 바뀝니다. 반대로 시설은 조금 낡았어도 팀워크가 단단해서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 극복해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리더입니다. 만약 본인이 리더인데 오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뜨끔하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미 당신의 밑바닥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한 호들갑과 설레발입니다. 주변에 꼭 이런 리더가 한 명쯤은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우리 곧 2호점 낸다. 이번 달 매출 역대급 찍을 거니까 기대해라 라며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마치 이미 일어난 기적처럼 떠들고 다니는 분들 말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정말 잘 나가나 보다. 나도 여기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죠. 하지만 문제는 그 호들갑의 결과가 반복적으로 빗나갈 때 발생합니다. 호기롭게 장담했던 2호점 계획이 무산되고 역대급 매출이라던 자신감이 흐지부지 될 때마다 리더의 말은 신용을 잃습니다. 설레발은 리더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나중에는 리더가 정말 중요한 비전을 발표해도 직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게 되겠죠. 또 시작이네. 저러다 말겠지. 말빨로 조직을 이끌려 하지 마십시오. 진짜 실력 있는 리더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을 무겁게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초보 리더가 빠지는 함정. 바로 착한 사람 코스프레입니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따끔한 피드백을 미루는 태도죠. 내가 싫은 소리 하면 분위기 망칠까봐, 저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라는 핑계를 댑니다. 겉으로는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배려가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리더가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조직 내의 규율은 무너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방치하는 것은 성실한 직원의 의욕을 꺾는 행위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리더는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리더는 때로는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조직의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리더의 친절함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 없는 친절은 무능함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리더의 무능함입니다. 리더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센터가 돌아가는 기본 업무는 장악하고 있어야 하죠. 의사결정이 매번 어긋나고 어제 내린 지시가 오늘 바뀌며 실무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리더. 직원들은 리더의 등을 보고 걷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 비틀거린다면 어느 직원이 마음 놓고 따라오겠습니까? 업무의 우선순위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리더 밑에서 직원들은 매일 삽질을 반복합니다. 무능한 리더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권위를 내세우거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피트니스 현장은 냉정합니다. 회원 등록이 안 되고 매출이 안 나오고 센터 관리가 엉망인데 리더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삭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리더의 무능은 조직원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 믿고 있다간 내 커리어도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유능한 인재들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죠. 결국 무능한 리더 곁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조직은 도태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통제되지 않는 불안입니다. 리더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재정 상태가 아슬아슬하거나 인근에 대형 센터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밤잠을 설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의 차이는 그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하수 리더는 자신의 불안을 여과 없이 조직원들에게 쏟아냅니다. 아침 회의 때부터 한숨을 쉬며 우리 이러다 다 망한다. 다음 달 월급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리더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 그 불안은 바이러스처럼 팀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불안에 전염된 조직원들은 고객 응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매출은 더 떨어지고 리더는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리더는 아무리 속이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공유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리더십의 치명적인 사생활 이슈입니다. 이성 문제, 도박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무리한 개인 투자. 내 사생활인데 직원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피트니스 조직은 리더를 상징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특히 몸을 가꾸고 정신력을 강조하는 이 업계에서 리더의 도덕적 혈압은 치명적일 수 있죠. 직원들이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이유는 월급을 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동경 혹은 저 사람의 판단은 믿을 수 있다는 존경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이성관계로 구설에 오르거나 사행성 취미에 빠져 센터 공금을 손댄다면 그동안 쌓아온 권위는 무너져 내립니다. 존경을 잃은 리더의 말은 잔소리가 됩니다. 뒤에서 직원들이 비웃는 리더가 어떻게 조직을 이끌겠습니까? 사생활은 리더의 리더십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는 깊이 없는 화려함입니다. 어디서 들은 어려운 경영 용어, 마케팅 용어는 쉴 새 없이 쏟아내는데 막상 현장의 디테일한 문제에는 눈을 감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대단한 전략가처럼 보이지만 실무진과 대화해보면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화려한 말보다 직원들에게 절실한 건 샤워실 배수구가 계속 막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혹은 진상회원 응대는 어떻게 매뉴얼화할까요? 같은 실용적인 답입니다. 조직원들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게 리더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실무에서 부딪히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론만 늘어놓는 리더를 보며 직원들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진짜 역량은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직접 현장에 먼지를 묻히고 실무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직을 망치는 두 가지 특징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과 가로채기와 정보 독점입니다. 먼저 직원이 밤낮 없이 고민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회원들이나 상급자에게 자랑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켜서 된 거야 라는 식의 태도죠. 이런 리더 밑에서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과는 직원의 공으로 돌리고 책임은 리더가 지는 이것이 팀워크의 시작입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움켜쥐고 직원들을 부품처럼 부리는 리더도 위험합니다. 센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재정 상황은 어떤지 공유하지 않은 채 지시만 내리면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조직의 눈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치명적인 특징은 바로 자기 객관화의 부족입니다. 조직을 망치는 리더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본인이 조직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왜 퇴사하는지, 왜 센터 분위기가 처져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라며 남탓만 일삼죠. 리더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직 내의 소통은 마비됩니다. 리더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간신들만 주위에 남게 됩니다. 명목하에 소집된 회의가 리더의 일방적인 훈화 말씀으로 끝나는 센터 본 적 없으신가요?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척하지만 결국 결론은 리더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해져 있는 답정너식 운영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직원들은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을 텐데 그냥 시키는 것만 하자는 패배주의가 조직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리더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조직원들의 머리는 더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리더가 과거의 성공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조직에는 큰 짐이 됩니다. 내가 왕년에 매출 얼마를 찍었는데, 내가 예전에 있던 센터는 이랬는데 라며 낡은 잣대를 현재의 직원들에게 들이댑니다. 시대가 변하고 트렌드가 바뀌며 고객의 요구가 달라졌는데 리더 혼자만 10년 전 황금기에 멈춰서 있는 꼴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은 훌륭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한 말로 작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리더의 핵심 역량입니다. 피트니스 업계의 리더 여러분, 그리고 매니저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생존과 직원들의 생계가 여러분의 결정 하나에 달려있다는 그 압박감, 저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압박감이 여러분의 리더십을 망가뜨리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리더십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의견을 달라고 낮추는 겸손함이 조직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센터의 공기는 지금 어떤가요? 직원들이 리더인 여러분을 보며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아니면 탈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나요? 리더의 품격은 묵묵히 중심을 잡고 직원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조직을 서서히 죽이는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살리는 진짜 치트키 같은 리더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리더의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트니스 치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